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경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으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이 불이 삽시간에 주변 상가나 다른 건물들까지 집어삼킬까봐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영상이 당시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면 아래쪽에 있는 4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불타고 있는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게 아닌 불타고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서서 한 명은 막 그 불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막고 하는 모습이죠. 알고 보니 이들의 딸이 불이 난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아직 저 집안에 있는데 내 딸 구하러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고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력 덕분에 불길은 곧 진압이 됐지만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불탄 그 집 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안타깝게 사망한 여성은 영상 속 부부의 딸 26살이었던 류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소방관들이 류민의 시신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딱 옮기려고 들었는데 어라? 이 여자 가슴에 과일칼이 꽂혀 있어. 즉 그녀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닌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과일칼이 지금 가슴에 꽂혀 있잖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사가 절대 아니죠. 100% 이거는 살인이지. 누가 그녀 가슴에 칼을 갖다 꽂았냐? 망할 놈의 나쁜 새끼가 그녀를 먼저 죽였고 죽인 그 시신을 불태워 없애려고 일부러 이 집에 불을 냈구나. 이 소식을 들은 류민의 부모님은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은 것도 서러운데 뭐? 살해당해? 류민의 생활은요, 단조로웠어요. 평소에 어딜 많이 다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학교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거의 학교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일집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녀는 너무 온화하고 착한, 누구와 척질 못한 성격이 아니야. 여기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요, 이 류민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이었다는 거예요. 외동딸로서 그녀는요, 부모님께 엄청 효도하는 효녀였고 주변 이웃들한테도 너무 잘했었다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을 이 악마 같은 거지 같은 새끼가 죽이고 불질러서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놀랍게도 이 주범이 제 발로 기어들어옵니다. 제가 류민을 죽였습니다. 그녀를 죽인 살인마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모제. 더 놀라운 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이 두 사람 결혼한 지 딱 3개월 차였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류민은요, 어릴 때부터 엄청 소중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힌 적이 없었대요. 그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하이 외국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얌전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성격의 모범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녀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 국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선생님으로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딱 4년 만에 교사직에서도 승진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앞날이 되게 밝은 여자였던 거예요. 이런 그녀의 남편 어모제 또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 환경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어모제가 부모님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예전에 친아이가 있었는데 11살 때 백혈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후에 또 임신을 하긴 했는데 유산.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임신이 안 돼. 그 상태에서 어모제를 입양했던 거예요. 이 부모님은요, 어모제를 엄청 사랑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지 뭐. 부자였다 보니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 받으라고 그 지역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기숙사 생활이었나 봐요. 어린 나이 때 엄마 아빠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초등학교를 그냥 집 근처로 옮깁니다. 전체적으로 어모제는요, 되게 의존적인 성향으로 컸어요. 공부도 그닥 잘하지 못했습니다. 류민과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어찌저찌 돈이 있으니까 전문대를 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 승에 차지 않아. 이런 대학 다닌다고 하기엔 좀 쪽팔린데? 그래서 잘 안 나가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졸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냅둘 수도 없는 노릇. 아쉬운 대로 어모제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버립니다. 부모님은요, 아들이 영국으로 가서 더 나은 발전을 해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외로 나간 후에 완전히 더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쎄빠지게 큰돈 들여 보내놨더니 공부 제대로 안 하고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 뭐해. 학점도 다 채우지 못해. 조기 귀국합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어모제.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보다 1000배, 100배 더 쉬운 그냥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면 되는 학교도 끈기 있게 다니지 못하는 놈인데 이런 놈이 뭘 하겠습니까? 학력도 모자라, 경험도 없어. 그렇다고 보는 눈가리만 높아져서 좀 그런 일은 하기 싫어. 내내 백수로 놀고만 있는 거예요. 보다 부모님이 또 나섭니다. 한 자동차 수리점에 취업을 시켜줘요. 꽂아준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9년 1월 어모제는 친구에게 한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 바로 류민. 둘은요, 보자마자 바바박 사랑해! 류민의 부모님도 어모제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직업도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보니까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와가지고 외국어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 애가 괜찮아 보여. 이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겉모습에 속은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2019년 8월 17일 두 사람은 사귄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결혼식을. 어모제에겐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나. 류미는 뭐 완벽해? 집안도 부유하고 직업도 버젓이 있고 외부인들이 봤을 땐 이 남자가 딱이야.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결혼식하고 딱 3개월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이때가 이제 전염병 시기였기 때문에 류미는 집에서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 댁에서 보냈죠. 아침 9시쯤 류민의 부모님은 이미 두 분 다 출근하신 상태였어요. 집에 그녀 혼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모제가 흰색 BMW 차를 몰고 그녀가 있는 장인 장모님 집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막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은 자주 과일과 간식을 사들고 이 장인 장모님 집을 찾아뵙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모제 무슨 류민한테 돈 맡겨놨어? 야, 돈 좀 줘봐. 아니, 그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너한테 준 70만 위안 결혼 지참금 있잖아. 다 달라고 안 해. 25만 위안만 달라고. 아니, 빌려줘. 갚는다니까? 여기서 70만 위안 하나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너한테 1억 4천만 원 줬잖아. 누가 다 달래? 거기서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이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앞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모제 집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1억 넘게 줬지. 아니, 어모제 돈이 없으면 필요하면 자기 집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가 안 준다는데. 그리고 뭐 한다고 갑자기 5천만 원이나 필요했던 걸까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와, 설마 그거야? 네, 그놈의 카지노.
이놈이 손가락을 잘라도 손목으로라도 한다는 도박쟁이였던 거예요. 이때 그는요, 아내 류민한테 도박으로 고리 대금업자에게 빚을 졌다고, 그놈들이 얼른 돈 갚으라고 나한테 막 독촉한다. 그러니까 25만 위안을 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요, 류민 이때 이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뭐? 도박? 미쳤어? 그녀는요, 세심하게 날 배려해줬었던 남편이 사실은 완전 꽐라 도박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거절한 거예요. 아니, 못 줘. 당신이 사고친 거 당신이 처리해. 이 돈은 내가 잘 보관해 뒀다가 당신 아버지, 시아버지 치료비에 쓸 거야. 안 그래도 몸 안 좋으셔가지고 큰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 돈을 당신 도박빚으로 다 쓰면 아버님 아플 때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얼마 전에 어머제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중국은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아무리 그의 집안이 잘 산다고 해도 병원비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돈을 자신의 도박빚 갚는 데 쓰겠다고. 솔직히 이 말도 좀 다른 의미로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 도박을 끊으려고 도박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건지, 도박하게 돈 줘 라고 말을 못하니 도박 빚이라고 하면서 또 돈을 받아 또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튼 돈을 주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에 이미 도박에 의해 인간성을 잃어버린 어모제는 과일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돈 달라고, 돈 줘! 칼을 내가 막 들이밀고 휘저어도 이 여자가 꿈쩍도 안 하네. 그러니까 더 분노에 차올라가지고 찌른 겁니다. 이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찌르고 아내가 쓰러졌어요. 막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어떡하지?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그 집에 불 지른 겁니다. 불 지르고 다 타버리면 모든 증거가 없어지겠지. 이놈이요, 진짜 이제 3개월 신혼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대가리 하나 없는 게요. 방금 자기 아내 죽여놓고 불까지 질러놓고 슬픔보다는 지가 걸릴까봐 도주하면서 중간에 차까지 바꿔 타요. 자기 딴에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이 들었겠죠? 나 어떡하지? 바로 찾아간 거예요. 내 해결사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엄마 아빠 이 모든 얘기 듣고, 우리 아들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지. 너 도망가게 해줄게. 가 아닌, 정말 다행히도 이때 부모님 그를 감싸지 않습니다. 뭐? 류민을 죽였어? 며느리를? 내 새아가를?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잡고 경찰서로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자수하라고. 자, 여기서 의아한 점은요, 결혼 3달째였어요. 3달 만에 도박쟁이가 됐다. 살인까지 했다? 사실 3달 만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놈 결혼 전부터 도박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이 좀 잘 산다는 걸 지도 알았어.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웠다 보니 지풀에 지 혼자 큰 줄 알아.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점에 취업 꽂아줬잖아요. 그런데 좀 쪽팔린데. 자동차 수리점이 뭐야, 가오 빠지게. 그래서 취업을 시켜주면 뭐해. 출근 자체를 잘 안 해요. 오히려 나쁜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을 처음에 딱 하면 어떻습니까? 영화 타짜에서도 나오죠. 처음엔 막 따게 해주잖아요. 맛보라고. 큰 이익을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흔한 수법인 건데, 이 짧은 승리, 그 쾌감에 맛이 들린 거예요. 그거에 맛들리면 기다리는 건 끝없는 나락뿐이죠. 이거 해서 처음에 돈을 좀 몇 번 땄어.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수리점에서 일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금방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금방 이걸로 부자 되겠는데? 그래서 몰래 자동차 수리점을 그만둬버립니다. 완전 도박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제가 도박쟁이들 중에 돈 엄청 땄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도박쟁이들을 대상으로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도박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됐다는 얘기만 많이 들어봤지. 이놈이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 잃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자는 말해 뭐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빚은 순식간에 50만 위안까지 쌓입니다. 하나로 1억 정도. 이게 부모님한테 걸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걸리냐. 아버지가 우연히 몇 달째 아들이 사회보험 같은 걸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약간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뭐 그런 건가? 여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은 거죠. 왜 이걸 안 낸 거냐? 못 낸 거야 설마? 여기서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가족들은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도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걸 숨기려고 이놈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오고 퇴근하는 척 집으로 들어가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상상도 못했지. 이때 가족들은요 짜증나도 어째요. 아들인데. 빚이 저렇게 쌓였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한 소리만 하고 그냥 이 빚을 다 갚아줍니다. 빚을 갚은 후에 어머제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그만뒀던 그 정비소에 아버지의 백으로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딱 요때 이 시기 때 만난 거예요. 누굴? 류민을. 이 가족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류민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 도박쟁이들은요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도 한대요. 집어력 해줍니까?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죠. 연애를 시작한 후에 어머제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한탕이면 돈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탕만 할까? 다시 결론은 이번엔 더 심각해져서 무려 100만 위안 넘게 빚을 집니다. 하나로 2억 넘게 빚을 진 거예요. 궁지에 몰린 어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본집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신 안 하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각서까지 써요. 이때 어머제는 류민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이 부모님 류민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제한테 우리가 빚 갚아줄게. 대신 이제 그거 확실하게 접어. 절대 하면 안 돼. 이 모든 일 비밀로 하고 류민과 결혼해. 싫어? 그럼 류민 부모님한테 너 이런 거 다 알리고 그냥 결혼 취소하지 뭐. 이에 어머제 아니에요 아버지 결혼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혼 후엔 안 했을까? 안 했는데 사건 당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했겠습니까? 결혼 후에도 몰래 가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몰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루 종일 카지노를 전전하면서 곧 또 막대한 빚까지 집니다. 여기서 생각이 난 거죠. 아 맞다. 아내가 결혼하면서 받은 결혼 지참금이 있지? 그래서 당일날 찾아가서 달라고 했던 겁니다. 안 준다네? 푹 찌른 거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류민 집에 당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류민 부모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류민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강아지. 이 강아지가 집에 처음 불 났을 때 주인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제일 먼저 바로 뛰어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불길이 더 커지면서 이 작은 강아지 또한 류민과 함께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개는 말을 할 수 없어 행동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뭡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인 거예요.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게요. 류민이 이런 일 당하기 바로 전날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이것 봐. 나 2줄이야. 나 임신한 것 같아. 테스트기에 2줄 임신으로 나왔다고. 나 내일 병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해 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2명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놈은요 수사 받으면서도 너무 냉정하리만큼 차분했었대요. 죄책감? 전혀. 약간 또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감정도 했었거든요. 결론은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놈에게 자비란 있으면 안 되죠. 2021년 7월 30일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이 딱 선고되자마자 이 류민의 어머니가 살인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우리 딸이 드디어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고 펑펑 우셨대요. 후에 부모님과 친지들 모두 그녀 묘지에 모여 딸한테 판결 결과를 읽어주고요. 이어서 결혼증명서와 판결문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결혼증명서와 판결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 증명서를 태워버렸으니 넌 이제부터 그놈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놈 또한 죽음으로 죗값도 받게 됐으니 거기서 편하게 쉬어. 어머제의 부모님은 아들이 완전히 도박에 빠져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유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 차례 도박으로 빚까지 져서 온 아들을 다 갚아주고 뒤처리해줬죠. 어머제의 인생은 실패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그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어쩌나? 이번엔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데. 와, 눈빛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